올림포스 공투 봅시다. 저 녹화를 했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해서 드릴 소리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어. 자, 만약 이러다 또 소리 나서 못 들어가면 올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23번. 제1사분면 위의 점 A, B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 하자. A 빼기 B가 1이고 삼각형 ABC 넓이가 7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이라고 돼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좌표들을 대칭 이동을 한 것과 걔네들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 좌표를 먼저 적읍시다. 우리는 A좌표는 A, B라고 할 수 있고 B좌표는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X좌표와 Y좌표의 자리가 바뀌면 되겠지. 얘는 B, A가 될 거고. 자, C는 A라는 좌표를 원점 대칭했대. 원점 대칭한다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둘 다 바뀐다라는 것이니까 얘는 -A, -B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문자로 모든 좌표들이 표현이 됐고 두 문자에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고 넓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신발끈으로 풀어봅시다. 굳이 그리지 않고 신발끈 형태로 갈 거예요. 자, A 좌표를 먼저 적어서 A, B, B, A, A, B 그리고 다시 한번 A, B 절대값 해주고 여기다 2분의 1을 한 개의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은 그냥 여기다 곱해서 얘가 14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먼저 하나, 둘, 셋 해주면 괄호를 치고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한 것 하나, 둘, 셋 얘를 뭐해? 빼줘야겠지, 그치? 빼줍시다. 빼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에다가 절대값이 14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 다음 안에를 정리를 합시다. 안에를 정리를 하면 A 먼저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A제곱 자, 그리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니까 없어지겠네요. 그럼 얘가 14다. 자, 둘의 부호가 달라, 그치? 부호 결정은 A-B가 1이라고 여기 나와 있다, 그치? 둘 다 1사분면 위의 점이고 양수이기 때문에 두 수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즉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고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얘는 2가 곱해져 있고 얘는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어요. 그치?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더 커서 안에 있는 수는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14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양변에 2를 나누면서 정리를 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7이구나. 2로 나눴으니까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합차니까 a-b a 플러스 b가 7이다. 여기까지도 정리가 되는데 a-b가 1이라고 있어. 얘가 1이야. 그럼 a 더하기 b는 7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빼기 b는 1이고요. a 더하기 b는 7입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연립해서 그냥 정리하면 2a는 8이니까 a는 4. 자, a가 4가 되면 b는 3. 이렇게 해서 둘이 뭐해? 제곱해서 더하면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A, 0, B는 0, B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각각 A', B'이라 하자.
두 점 a 프라임 b 프라임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 곱하기 3분 ab의 제곱의 값은 자 3분 a 프라임 b 프라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4,1이다. 두 직선 AB, A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A랑 B의 좌표를 적어놓고 갑시다. A, 0, B는 0, B. 자, 근데 얘를 뭐 했냐면 평행 이동을 했다, 그치?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A 프라임은 X축으로 M만큼이니까 A 더하기 M,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힐 거고, 자 B 프라임도 마찬가지. B 프라임은 X축으로 M만큼이니까 M,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B 마이너스 1 이렇게 좌표를 적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의 내분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치? 내분 B가 나와 있고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 쓸 수밖에 없겠네. 내분점에 공식을 써서 저기 있는 내분점의 좌표랑 같다라는 걸로 하자. 자 얘네를 2대 1로 내분했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을 쓰면 얘는 3분의 2개 더한 거지. 2랑 얘를 곱하니까 2m, 1하고 쟤를 곱하니까 a 더하기 m,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곱하고 3분의 곱하면 2b-2 그리고 저기는 마이너스 1. 이게 뭐랑 같다? 4,1과 같다. 어이씨 왜 이렇게 왼쪽으로만 가지? 자 그럼 얘네 정리를 하면 얘는 3분의 3m 더하기 a가 4라는 것이고, 그럼 얘는 3m 더하기 a가 12.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치? 얘는 그럼 3분의 2b 마이너스 3이 1이고 양변에 곱하면 b는 3이 되겠네요. 아 b는 3. 여기까지 b는 구했다. 그런 다음 두 직선 AB와 A 프라임 B 프라임이 일치한다라고 했다, 그치? 자 일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네 둘 중에 하나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좌표를 집어넣어도 걔는 성립을 하게 되겠지, 그치?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 둘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거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두 좌표 중에 우리나 M값, B값을 아니까 여기는 B좌표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A라는 좌표는 또 특이점이 있어. 이건 뭐지? X절편, Y절편이다, 그치? X절편과 Y절편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은 분모분의 X 더하기 분모분의 Y. 아 근데 B는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으로 적읍시다. 3 이렇게 적어놓고 얘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여기 X, Y에다 뭘 집어넣느냐? 우리는 얘를 집어넣읍시다.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A와 M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얘는 우리가 M, 2로 해석을 할 수 있고, X와 Y 자리에 각각 집어넣게 되면 얘는 A분의 M 더하기 3분의 2가 1이다. 자 넘어가면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이면 A분의 M이 3분의 1이다. 곱하면 A는 3M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A는 3M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여기다 들어가면 3M, 6M이 10이니까 M은 2. 자 M이 2가 되면 M 들어가니까 여기 A가 6. 그리고 아까 B는 3이었지? B는 3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들은 전부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M 곱하기 선분 A, B의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A좌표와 B좌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루트를 벗기고 거기다 M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A좌표는 6,0이고요. B좌표는 0,3이에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빼서 제곱 36, 빼서 제곱 9 둘이 더하면 루트 45인데 제곱이니까 45. 그럼 45에다 M을 곱하니까 결국 2 곱하기 45가 돼서 그냥 90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5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점 8,1, A 플러스 1, A 플러스 1에 대하여 우리가 두 선분 PA, PB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다. 자, P라는 거는 8,1로 좌표가 고정이고 쟤네는 A의 문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X랑 Y 좌표가 둘 다 같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는 건 얘네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는 X 위에 있다. 그럼 Y는 X를 그려주면 이렇게 Y는 X. 그리고 어딘가에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A보다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니까 이거를 쭉 따라서 여기 어디쯤에 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8,1이라는 거는 이쪽에 조금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어디쯤에 P가 이렇게 존재하겠다. 자, 그럼 얘네가 구하라는 건 PA와 B의 길이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돼 있어. 최소값. PA와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보면, 자, PA와 PB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얘들아, 어떤 두 선분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만 해. 그치? 한 직선 위에 있게끔 우리가 얘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고정된 나와 있는 좌표는 여기 P 8,1이라는 좌표 하나밖에 없어. 좌표 하나밖에 없고 정해지지 않은 좌표가 두 개나 있는 A와 B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에 대한 길이를 뭐 점과 점 사이의 길이나 이걸로 구하기는 좀 힘들어.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얘가 있잖아. 아까 A에서 B로 가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그래프였어요. 그치? 그러면 얘를 내가 X축에 왼쪽으로 1만큼, Y축에 아래쪽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A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다. 그치? 그러면 BP의 길이도 있잖아. BP의 길이도 똑같이 P점을 이동시켜 주는 거야. 선분 BP에 대한 길이를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X축으로 왼쪽으로 하나, Y축으로 하나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기를 내가 P'이라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P의 길이는 여기에 있는 A, P'의 길이와 서로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이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평행 이동을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A라는 좌표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A라는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더하기 1이 있는 게 싫어. 그냥 하나의 좌표로서 전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나는 B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BP의 길이는 AP'의 길이고 AP의 길이는 그냥 AP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건 결국 선분 AP 더하기 선분 AP'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봐봐. 둘 다 똑같은 좌표가 누가 있지? A랑 A가 있어. 그치? 그 얘네의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A의 길이가 얘네 사이 안에 들어가고 있게, 얘네가 이렇게 쫙 있으면 A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고 P'이 있도록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해서 하나의 직선 형태에다가 가운데 A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야. 자, 이런 건 우리가 어디에 했었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근데 여기가 P야, 여기가 움직인대. 근데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AP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치? P가 몇 번? 두 번 들어가 있지. 그치? P가 두 번 들어가 있다라는 건 얘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 선분 사이에 P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 뭐 여기다가 B' 잡아놓고 얘를 쫙 이은 다음에 만나는 여기를 P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얘도 같은 형태야. AP와 AP'이지. 그치? A가 가운데 있어야만 해. 자, 그럼 A가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P나 P'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는 그냥 P' 여기 좌표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7,0이다, 그치? 7,0이라는 좌표를 우리가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하자. 왜냐면 0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하지, 그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한 이쯤이 될 거고, 여기는 y와 x 좌표가 바뀌는 0,7 이렇게 돼서 여기가 P' 이렇게 오게 되겠다. 자, 그러면서 저기랑 똑같아. 뭐 하면 돼? P'에서 P까지 선분을 그냥 이걸로 합시다. 선분을 그냥 잇고 y는 x와 만나는 여기를 a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거는 0,7에서 8,1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 쟤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면 루트 8, 6, 64, 36 해서 루트 110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문자로 나타내져 있는 저 좌표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B좌표를 A 쪽으로 가고, BP의 길이는 변하지 않게 똑같이 P라는 좌표도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A, P와 A, P'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둘 중에 좌표가 두 번 들어간 곳, 걔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얘네 둘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고 해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잘 기억하세요. 26번 봅시다.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선분 a, b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x의 대칭이라고 나와 있고, 그림을 조금 키웁시다. 우리는 그림을 조금 키워서 합시다. 자, 어차피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 선분 A와 B의 좌표를 알아내야겠다라는 걸로 갈 것이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2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각각 해봅시다. 근은 아니지만 그냥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하자. 자, A 좌표는 그럼 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 자, B 좌표는 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는 수직 2등분을 할 것이고요. 수직 2등분을 한다는 건 이 두 좌표로 기울기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중점 좌표는 여기 위에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용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기울기를 먼저 봅시다. 저기서 여기 빼자.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에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2는 없어진다, 그치?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합차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냥 바로 없어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알아낼 수 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얘네의 중점 좌표가 y는 x 위에 있다. 얘네들의 중점 좌표니까 첫 번째 2분의 둘이 더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얘네 둘도 더하면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x 좌표와 y 좌표가 어떻다? 같다.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다, 그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적읍시다. 2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자, 양변에 2 없애고 4 넘기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이다. 우리는 얘네 두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알파 베타고 할 수 있지, 그치? 알파 베타 보면 얘 제곱하면 1이 되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야? 어딨어? 1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 얘가 3입니다 라는 것이고, 넘어가면 2가 돼서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이네.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베타까지 다 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의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3분 길이를 하면, 자, 점과 점 사이의 길이 하게 되면요, 알파에서 베타에 뺀 거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제에서 제 뺀 거니까 알파 제곱 어딨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알 수 있죠? 얘는 뭐 하면 돼?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몇 번 빼면 돼? 4번 빼면 된다, 그치? 1에서 마이너스 1을 4번 빼니까 플러스 4가 되네요. 아, 그럼 얘는 4가 되고, 자, 얘는 아까 했었다, 그치? 아까 했었던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어디 보자. 얘는 따로 해석을 합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전체 제곱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치?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란 소리입니다. 자,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어차피 똑같은 거다, 그치? 얘 어차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얼마다? 4다. 그래서 4하고 4를 더하면 8이 되고 루트가 있으니까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잘못했다. 1 더하기 4다, 그치? 1 더하기 4니까 5다, 그치? 5. 쏘리. 4가 아니라 5. 얘도 마찬가지 4가 아니라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루트 10이 됩니다. 계산 실수. 자, 27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4점 0,0, 2,0, 2,2, 0,2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BC가 있고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 4점, 얘는 원점 대칭이네요. 원점 대칭 형태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각각 O', P', Q', R'이라고 하자. 자, 두 정사각형 OABC와 평행 이동을 한 사각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순서상 정수다, 정수. 그리고 그거의 개수가 n. 자, 무수히 많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n이라 한대. 자, 첫 번째. 자, 두 개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개가 된 그림을 키우자. 그림을 키우자. 자, 얘네는 어차피 A, B가 전부 다 정수라고 했다, 그치? 그럼 얘네는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두 개가 맞는다라는 것은 얘가 한 칸,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 맞지? 그러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얘가 뭐 이렇게 한 칸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아예 겹치는 선분이 생기지, 그치? 선분 안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이 겹치는 경우, 그리고 선분이 겹치지 않는 경우를 따져서 걔네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좌표를 정수를 잡고 하나 계산을 하면서 적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건 얘는 도형의 이동을 한 칸 옮겨가면서 직접 그려가면서 보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좋다. 그래서 얘를 일단 Y축으로 쭉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 그리고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이 상태에서 Y축으로만 이동을 할 때를 볼 거야. Y축으로 이동을 할 때 Y축으로 한 칸만 이동하게 되면 이걸 좀 맞추고 싶은데 그냥 하자. 한 칸만 이동하게 되면 자, 얘가 2지? 2니까 가운데 한 이쯤 이렇게 이동해.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겹치는 이 선분이 나와, 그치? 그럼 얘는 무수히 많아.
그리고 위로 한 칸 또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얘도 선분이 겹쳐서 무수히 많아. 그 다음 한 칸 또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겹치면서 또 무수히 많아. 그런 다음 또 한 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두 개도 아니고 무수히 많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의 개수는 3개. 두 개는 여기는 무수히 많다라고 하자. 무수히 많은 것 2개. 두 개는 0개. 2점. 이 라인에서는 무수히 만나는 것은 3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0개야. 그 다음 이제 얘를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볼 거야.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무수히 많아. 그 다음 한 칸 이동한 거에서 또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이렇게 짠, 뭐가 돼? 2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고 한 칸 더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선분이 겹쳐. 무수히 많아. 그리고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면서 얘도 2점. 그리고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면서 선분이 겹치면서 무수히 많아. 자, 무수히 많았어, 그치? 무수히 많아. 그리고 얘는 2점. 얘는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 동그라미로 하자.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고. 2점은 얘 1개. 그리고 얘도 2점, 2개. 그리고 얘도 무수히 많고요. 2점이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고요. 2점이고요. 무수히 많아요. 오케이,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 얘는 무수히 많은 게 1개, 2개, 3개, 3개. 자, 그럼 2점에서 만나는 게 2개. 자, 그 다음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칸, 아니 마지막이 아니구나. 더 이동해야 되는구나. 또 한 칸 더 옆으로 이동. 이제 한번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한번 지우고 이제 얘를 이렇게 이동한 거야. 자, 이렇게 이동했더니 이제 선분이 하나 뭐해? 겹쳐, 그치? 표시를 하면서 가자. 그럼 얘도 무수히 많아. 그 다음 한 칸을 올려. 자, 한 칸을 올렸어. 선분 겹쳐, 그치? 그럼 얘도 무수히 많아. 자, 한 칸 올리면 이제 얘랑 뭐해? 완전 겹쳐. 완전 겹치니까 얘도 무수히 많아. 그 다음 이제 한 칸 더 올라가면 이렇게 생기면서 얘도 뭐해? 무수히 많아. 그 다음 한 칸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되면서 얘도 여기 선분이 겹치니까 무수히 많아. 아, 여기는 무수히 많아밖에 없다, 그치? 무수히 많아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무수히 많아가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칸 또 옮기겠지. 한 칸 또 옮길 건데, 얘들아 아까 여기를 기준으로 좀 전에 여기 했을 때 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을 이동해서 얘랑 이루어지는 거랑 어때? 똑같다, 그치? 똑같아지니까 여긴 연계였고 여기 있는 라인과 여기 있는 라인이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똑같아진다라는 건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가 아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랑 얘가 이쪽에서 쭉 올라간 거랑 얘도 마찬가지. 대칭성이니까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3개, 2점도 0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였지? 일단 무수히 많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10에다 17개. 무수히 많은 것은 17개. 그리고 2점에서 만나는 건 총 4개. 이렇게 돼서 뭐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은 게 n이고 뭐야? 2개가 m이네. 그러면 얘는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마이너스 13이고 거기에 절대값이니까 13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28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2점 A랑 B가 있어요.
이게 직선 y는 x 위의 점 p 그리고 y는 마이너스 위의 점 q. 걔는 임의의 점이다, 그치? 임의의 점이고 사각형 APQ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자, 얘도 마찬가지. 땡깁시다. 그림을 땡겨요. 그림을 땡기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에 뭐를 구하라 했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근데 여기는 A 좌표가 5,1이고 A가 5,1이고 B 좌표는 5,-1이야. 뭐야? 그럼 얘는 X축의 수직으로 된 선이네. 그럼 얘 길이는 그냥 Y 좌표에 차니까 그냥 2다, 여긴. 고정된 길이 2야, 2. 자, 사각형의 둘레에서 하나는 고정이야. 자, 그런데 이제 PQ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 아니야. 그럼 얘네를 뭐로 만들래? 얘네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P와 Q를 가지고 있는 얘네를 뭘 만들래? 일직선상에 P와 Q를 전부 다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일단 여기 길이는 구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배제. 그럼 내가 구해야 할 곳은 AP의 길이, 그리고 PQ의 길이, 그리고 QB의 길이, 얘네 길이의 최소값을 만들면 되고 이 빨간색을 한직선 위에 있게끔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럼 얘네를 뭐 하면 돼? 일단 한직선 위에 있게끔 만들려면 A라는 좌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B라는 좌표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이런 직선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을 보고 대칭 이동을 합시다. 그럼 A 좌표는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에 대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어서 그림상으로는 넘어갈 것 같지만 1,5가 되니까 넘어가지 않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A' 1,5. 자, 그리고 B좌표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지, 그치? 얘네는 뭐도 바뀌어? 얘네 X랑 Y좌표의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면서 얘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얘도 B'은 1,-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쭉 길이가 결국 여기는 A, P, P, Q, Q, B의 뭐가 된다? 최소값의 길이가 된다. 자, 근데 뭐야?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네? 얼마야? 10이다, 그치? 10. 그냥 쉽게 끝나네요. 뭐 점과 점사이도 없고. 그리고 아까 여기 2 있었지, 그치? 그럼 10에다가 2를 더해주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은 12가 됩니다. 그 다음 29번 봅시다. 자, 직선 L이 Y는 EX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M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L은 그냥 Y는 EX라고 되어 있죠. Y는 EX. 자, 근데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한다는 것은 X좌표와 Y좌표, 즉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바뀐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M은 얘네들이 바꾼 거니까 X는 2Y가 된다, 그치? 근데 우리 함수는 Y는 꼴로 보는 게 좋으니까 Y는 2분의 1X가 돼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곡선, 즉 2차 함수다, 그치? 2차 함수가 직선 L과 A점에서 접하고 그리고 직선 M과 점 B에서 접할 때 우리는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P, Q이다. P 더하기 Q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접한다라는 특징은 얘네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로 A좌표와 B좌표를 구해서 무게중심 좌표까지 구해나가는 과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접한대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얼마다? 2X다 라고 적어놓고 넘기면 X제곱 더하기 A-2의 X 더하기 B는 0이 되고 판별식을 써야겠죠.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는 A-2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자, A와 B에 대한 문자 두 개가 있고 식이 하나 있으니까 얘로는 힘들 거고 얘가 얘랑 한 거를 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또 비교를 해보면 쟤도 판별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얼마다? 2분의 1X다. 자, 넘어오면 얘도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가 0이 될 것이고 얘도 판별식 얘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다. 그치? a-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얘네 결국 4b 넘기고 4b 넘기면 그럼 결국 여기 a-2의 제곱과 a-2분의 1의 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것도 풉시다. 자,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고요. 얘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이네요. 그럼 a제곱 양변에 전부 다 날라가고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얘 넘어오고 얘 넘어갑시다. 얘 넘어오면 여기는 3a 4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16에서 4분의 1 빼는 거예요. 4분의 15. 자, 여기에서 3을 나누니까 a는 결국 4분의 5. a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자, a는 4분의 5. 자, 그래서 a는 구했고 a에다가 이제 4분의 5를 갖다 집어넣으면 b도 나오겠지, 그치? b도 나올 건데 우리는 어찌됐건 얘네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치? 자,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고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지?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x좌표, 여기 x좌표는 금방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자, a에다가 4분의 5를 갖다 집어넣어. 4분의 5를 갖다 어디까지 했지? a가 4분의 5다, 그치? a가 4분의 5고요. 이제 a에다가 4분의 5를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를 각각 구할 겁니다. 자, 4분의 5를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x제곱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b는 0. 자, b까지 구하지 않는 이유는 얘는 어차피 접한다고 했다, 그치?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우리는 x의 1창의 개수만 알아도 그 수를 알기 때문에 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얘 x좌표는 부호 바뀐 거에 2로 나누면 되죠. 추계 방정식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부호 바뀐 거에 2로 나누니까 얘는 8분의 3. 자, 8분의 3. 얘는 L과 만나는 거니까 Y좌표도 마찬가지. 저기 있는 Y는 2X라는 이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Y는 우리 어차피 나중에 더할 거니까 그냥 8분의 1로 적자. 8분의 6.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M과 만났을 때도 X를 구합시다. 자, A에다가 4분의 5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4분의 5에다가 얘가 4분의 2니까 4분의 3. 4분의 3에다가 부호가 바뀌고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자,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얘는 또 뭐가 되지? 저기 y는 2분의 1x에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6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무슨 좌표? a좌표. 여기가 a좌표. 여기가 무슨 좌표? b좌표. 여기가 바로 b의 좌표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a좌표, b좌표 그리고 원점과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를 각각 xx, yy 더해서 하면 되겠다. 자, 8분의 3과 마이너스 8분의 3 더하면 0이네. 그럼 하나 0. x좌표는 0이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8분의 6, 16분의 12. 16분의 12에서 마이너스 16분의 9. 16분의 9를 3으로 나누면 48분의 9. 48분의 9. 12. 맞지? 12에서 둘이 더하는 거니까 9. 그 다음 얘네 약분 되겠네요. 얘네 약분 되면 얼마야? 3으로 하면 16분의 3.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0 더하기 16분의 3은 그냥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을 봅시다. 자, 30번. 자, 함수 fx 2차 함수 나와 있다, 그치? 2차 함수에 대하여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알파는 베타보다 작고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라는 소리고 이쪽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만난다. 그리고 함수 gx가 되어 있는데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얘 서로 다른 실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나씩 해나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를 그리자. 자, fx는 알파와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있을 거고요. 알파 그리고 베타. 그 이 서로 다른 두 점과 만나야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얘가 문제다. 얘 우리 이제 대칭 이동. 자, 보면 안에 보면 x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치? 그리고 fx라는 얘 앞에 부호도 바뀌었어, 그치? 그럼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었다라는 소리는 얘를 무엇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했다라는 거야. 자, 원점 대칭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는 얘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야. 자, 평행 이동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는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얘를 x-2알파 이렇게 할 수 있고,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얘는 뭐 했다? x축으로 2알파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원점 대칭을 한다라는 것은 얘를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원점 대칭을 했고, 얘를 어디? x축으로 얼마만큼? 2알파만큼. 얘를 2알파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야. 여기 얼마? 알파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아,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게 돼? 만나게 돼. 아, 그럼 얘네 2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긴 알파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여기 있는 노란색의 좌표는 마이너스 베타에서 오른쪽으로 2알파만큼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그래 놓고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여기는 이 노란색,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는 이 흰색 그래프니까 지워줍시다. 알파보다 작으면 흰색 지우고요. 여기 노란색 지웁시다. 이렇게 되면 얘는 그래프 모양이 3차 함수 형태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얘 근은 x축과 만나는 한 점, 두 점, 세 점이 될 것이고, 얘네 모든 실근의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일단 합합시다. 얘네를 다 합하면 베타 없어지면서 3알파네. 3알파가 얼마? 6이라는 거고, 아, 그럼 알파는 2라는 소리겠네요. 그리고 얘네를 뭐 한다? 곱한 게 0이라 그랬네. 곱한 게 0이라고 했는데 봐봐. 어찌 됐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은 0보다 크니까 0이 안 돼.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프를 처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지만, 아, 결국 여기는 이 좌표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알파에 2가 들어가면 4가 되고,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가 0이기 때문에 베타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알파와 베타를 구했는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저기다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저기는 fx의 그래프에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을 채워넣게 되면 x제곱, 두근의 합은 6, 거기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 두근의 곱은 8, 그러니까 더하기 8이 돼서, 아, 결국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8이 돼서 절대값이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봅시다. 자, x, y에 대한 식 fx, y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지. 그게 y-x 제곱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x의 범위, y의 범위가 나와져 있고, 얘가 나타내는 곡선 C가 있다. 곡선 C와 x는 마이너스 1, 여기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일 때, 아, 여기 있는 얘의 넓이가 3분의 1이래. 3분의 1일 때 두 방정식,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나타내는 곡선과 두 직선 1과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돼 있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애가 얘잖아, 그치? 여기 있는 애가 얘야.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랑
이렇게 바꾼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얘를 이것만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켜서 도형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 도형의 모양을 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구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동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치? 도형이니까 부호 바뀌면서 들어가지. 그럼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동한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랑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똑같아. 아, 그럼 얘를 그릴 때는 얘를 이용하지 말고 얘를 이용해서 그리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는 y 더하기 2고 여기는 2 마이너스 y야. 자, 뭐야?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지? y의 부호만 바뀌었지, 그치? y의 부호만 바뀌었다는 건 뭐 해라? x축 대칭해라.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꿀 때는 x축 대칭을 하세요 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 도형을 이만큼 이동한 거를 그리고 x축 대칭해서 그린 다음 나머지 1과 3으로 둘러싸인 얘네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립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가고 아래쪽으로 한 칸, 두 칸을 내려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좌표들을 얘가 곡선이니까 이루고 있는 좌표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으니 여기는 이 세 개만 딱 찍고 곡선을 딱 그리면 되겠다. 자,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을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1,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아,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 되겠네요. 이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0을 얘 이렇게 이동하면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 그냥 대칭성을 띄니까 이차함수여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도형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를 뭐 하라 그랬냐면 이제 x축으로 대칭하면 저기 있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지. x축으로 대칭한다는 건 여기 한 칸 한 칸이니까 한 칸 띄워서 그냥 얘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나 뭐 하라 그랬니? x는 마이너스 어딨어? 나타내는 곡선과 두 직선 x는 1, x는 3, x는 1, 여기 1이지, 여기 3이지, 그치? 그러니까 x는 1, x는 3, 즉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너무 작게 그렸나?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자, 곡선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서 구합시다.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쪼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겠다, 그치?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될 거고요. 이 곡선 부분 여기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여기. 자, 여기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의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했어.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쪽 부분 얘의 넓이는 여기는 이 정사각형에서 흰색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겠지. 1 곱하기 1이니까. 아, 그럼 얘 하나가 3분의 2고요.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 대칭성을 띄니까 얘까지 합하면 3분의 4.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3분의 4. 자, 여기는 어차피 얘를 이동한 거니까 얘도 3분의 4. 이거 하나, 둘, 세 개 다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8에다가 3분의 12에 3분의 20이 되겠네. 3분의 20.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도형을 원래 있던 도형 자체를 그려줬으니까 옮기기도 굉장히 편하겠지, 그치? 여기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대한 관계만 설정을 하고 빠르게 도형을 빠르게 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넓이를 구해 나가면 됩니다. 자, 32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원 C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i는 0 위에 1사분면에 있는 두 점을 PQ를 지나는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하여 원 C의 호 PQ를 접었더니 이렇게 쭉 되어 있대요. 문제 읽어보시고. 자,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여기에는 이 원을 뭐 한 거야? 접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게 선생님 얼마 전에 3학년 2학기 원조각 하면서도 나왔던 도형이랑 비슷하거든. 얘를 접었어. 원은 어떤 특징으로 얘를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이나 다각형을 했을 때는 그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이용했어. 대체로 접었을 때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도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의 합동 조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 넓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원은 조금 달라. 원은 이 활골 모양이지. 이 활골 모양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얘네 둘이 그냥 넓이가 같고 공통현을 그냥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원을 접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원을 접었을 때는 여기에는 얘 접힌 부분 P에서 Q까지 가는 이 호 있지.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원을 하나 더 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PQ가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원을 접었을 때는 접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을 그려. 단 얘랑 합동인 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현을 가지고 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원을 접었을 때는 원을 하나 더 그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도형을 당겨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원을 이렇게 접었을 때는 여기는 이 여기는 이 호를 기준으로 하는 원을 하나 더 그리라고 했고 그 원은 원래 있던 원과 합동인 원, 즉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저 뭐였지? 식이 하나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요.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는 0.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9, 3이니까 여기가 2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원이라는 거다. 그치? 반지름이 5인 원이고 그럼 여기 있는 얘 P에서 이쪽을 지나서 A로 가는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얘도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려주는 거야. 이거 그냥 지운다. 지우고 여기다 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5.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이상한가? 오씨, 잘 그리고 싶다. 좀 괜찮은데? 자, 이렇게 생긴 원을 잡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을 구하면 뭐가 생기냐면 접한다, 그치? 접한다, 그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원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 그런데 얘는 지금 좌표 평면상으로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5. 그럼 얘도 중심의 좌표가 5,5가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 만든 원의 중심은 5,5고요. 원래 있던 애의 원의 중심은 3,4가 돼요. 자, 그럼 얘네 둘로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해야겠지. 우리는 지금 ABO라는 이 삼각형의 뭐를 구해야 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려면 선분 AB 혹은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이 두 점을 특징으로 현이다, 현. 그치? 현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이었을 때 뭐해? 수직해, 수직. 수직해. 수직하고 여기 각 원의 이 현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은 형태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이 두 점의 중점 좌표이고 얘네 둘로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을 이용하여 여기 있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고 중점 좌표로 지나가는 좌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야. 그럼 첫 번째 기울기 빼 2, 1. 기울기는 2분의 1. 자, 그럼 좌표 중점 좌표 둘이 더해 8 나눠 4 둘이 더해 9 나눠 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지나가는 좌표가 4,2분의 9라면 얘는 y는 2분의 1 x-4에 더하기 2분의 9라는 게 바로 직선 AB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런 다음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A좌표와 B좌표인데 A좌표는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B좌표는 Y절편이니까 0 갖다 집어넣어. X절편 먼저, 아니 Y절편 먼저 구하자. Y절편은 0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분의 5, 2분의 5. 자, 그다음 X절편 Y에다가 넣고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없애고 마이너스 9에다가 얘 넘어가니까 어딨어? 마이너스 2분의 9. 잠깐 기울기를 완전 잘못 구했구나. 얘네의 기울기가 2다 그치? 아 그럼 얘네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기울기 잘못 구함 마이너스 2.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Y절편 다시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도 되겠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16 2분의 16이니까 더하기 2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면 얘는 Y절편은 2분의 25고요. X절편은 넘어가서 나누면 4분의 25네요. 4분의 2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럼 A의 좌표는 4분의 25, 0. 자 그리고 B의 좌표는 0,2분의 25 그리고 원점은 어차피 5니까 얘는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12분의 25 얘도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6분의 25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되고 뭐 더하라거나 그런 게 있었나? 더하라거나 X좌표와 Y좌표 합구하라 그랬구나. 그럼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하면 12분의 50 12분의 50이니까 12분의 75가 되고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을 접었을 때는 항상 원을 기준 접은 호를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현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이룬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은 수직 그리고 중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잘 익히. 자, 그다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 A, B, A, B, C, D에 대하여 얘의 최대값은 자 이거 고등에서도 했었던 내용이다 그치? 자 어떤 분수 형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기울기였어 그치? 기울기였고 그런 두 점으로 이루어진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를 구했었는데 얘네가 지금 기울기라는 거는 어떤 좌표에서 어떤 좌표를 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같은 좌표 이 부분이 같은 좌표의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정리를 해줄 거야 좌표 형태로. 자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를 빼는 형태로 돼야 되니까 우리는 두 좌표 중 하나는 그대로 냅두고 다른 좌표를 옮기는 게 좋으니 AB 앞에 있는 AB는 그대로 놔두자.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얘는 A에다가 빼는 거야. 누구를? C-8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A라는 좌표에서 C-8이라는 좌표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위에도 마찬가지. 얘도 그냥 더하기로 되어 있지만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B에다가 빼는 거야. 누구를? 마이너스 D를.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얘는 A, B라는 좌표와 그리고 얘는 C-8, D라는 좌표의 기울기를 묻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둘 다 뭐야? 둘 다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 얘는 이동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저기는 저 원을 그냥 기준으로 하면 되고 여기 있는 애는 이동해야겠지. 어떻게 이동해줘야 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을 하고요. Y좌표의 부호가 변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기는 저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그리고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해서 그 원을 구하고 얘네들의 관계에 의해서 접선을 그어서 기울기의 최대가 되는 부분을 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내리고요. 내립시다.
자, 깔끔하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 쟤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4,1이고요. 반지름이 1입니다. 4,1이라는 것은 4,1, 4,1, 4,1 여기 4,1이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x축에 접하는 이런 형태의 원이 되겠네요. 근데 얘를 뭐 했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자, 봐봐. 여기는 중심의 좌표를 저걸로 옮길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갔다라는 것은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고 원래는 여기 있는 건데 뭐 해서 얘를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서 여기에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4,1이 돼요. 좌표를 보면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지금 4,1이라고 되어 있지. 부호만 바뀐 거 맞아? x좌표와 y좌표에 부호만 바뀌었다는 건 얘가 뭐 했다? 원점 대칭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원점 대칭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어떤 점을 잡아도 원의 중심을 잡고 원의 중심까지 이어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을 지나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다다. 이해됐지? 자, 그런 다음에 얘네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AB라는 좌표는 여기는 이 원의 어딘가 임의의 점이고요. 자, C-8,-D라는 점은 여기는 이 원의 임의의 점이야. 그치? 그런데 얘네 둘을 전부 다 뭐 해야 돼? 둘 다 같이 만나면서 어떤 기울기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y축에 가장 가깝게 되려면 얘는 이쪽에서 만나고 얘는 이쪽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는 지금 원점 대칭의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을 이을 때 무조건 원의 좌표 평면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해야겠다. 그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원의 무슨 점? 접점. 원의 점점은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뭐 한다? 수직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원의 접점 내리면 수직한다. 자, 그리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얘네 둘의 거리가 전부 다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네의 이제 기울기를 구해 봅시다. 자,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찌됐건 얘는 지금 이 노란색은 원의 접선인 형태야. 그치? 원의 접선이라는 것은 원에 접하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로 가면 될 거고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식을 세울 때는 기울기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y는 mx라는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는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얘는 m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얘 원의 중심의 좌표는 4,1이니까 4,1.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럼 얘는 루트 m제곱 얼마야?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4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4m 마이너스 1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를 어차피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랑 절대값을 다 없애려면 제곱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는 16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얘 어차피 1 얘네 어차피 없어지고요. m제곱 넘어가면 얘는 15m제곱 마이너스 8m은 0. 얘네 m으로 묶어주면 얘는 15m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m은 0과 15분의 8이 나오겠네요. 그럼 m은 0과 15분의 8이 나오는데 m이 0일 때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를 뜻하는 거겠다. 그치? 얘네가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노란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m이 15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5분의 8 x가 될 거고 우린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15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번 봅시다. 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하여 곡선 y는 fx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곡선을 y는 gx라 하자. 곡선 y는 fx 위의 점 p 그리고 곡선 y는 gx 위의 점 q와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P, BQ의 넓이. 자, 일단 첫 번째 그릴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리자. 일단 첫 번째 fx를 그리고 그 다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거기까지 구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합시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0, 4분의 11. 굳이 좌표를 그렇게 크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충 모양을 보려면, 자, 얘는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1사분면 위에 있고요. 1사분면 2분의 1, 4분의 11이니까 대충 여기 잡고 y절편이 3이니까 여기 3을 지나가게끔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뭐 했냐면 fx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곡선을 y는 gx라고 하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니까 똑같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잡읍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fx, 여기 있는 애를 gx. 너무 크게 그렸나? 자, 그런 다음 2,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좀 해야겠는데, 쟤네 봐봐. 둘 다 뭐해 지금?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은 거 맞아? 얘네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y는 x 그립시다. y는 x를 좀 그려주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일단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2, 2b 여기를 b 이렇게 잡고 갑시다. 자, 그래 놓고 사각형 APBQ인데 여기에 어디 위엔가에 P가 있고요. 여기에 어디 위엔가에 Q가 있다란 소리야. 그럼 대충 P를 하나 잡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 이렇게 보면 얘네는 사각형을 뭐 대충 이렇게 생긴 형태의 사각형에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렇지? 자, 이렇게 다 그려놓고 보니까 얘네가 사각형이긴 하지만 y는 x라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뭐야?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라는 거를 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y는 x 좌표 나오면 무조건 그려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이 직선, 여기는 b, a, 얘네와 여기 거리, 얘네 거리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얘네 거리만 따져서 거리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도 최소가 되겠구나. 여기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뭐해? 고정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2차 함수와 어떤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여기에는 이 y는 x와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2차 함수에 접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형태로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로 갔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는 y는 x와 기울기가 똑같은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요. 우리는 얘를 y는 x 더하기 k 이렇게 잡고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여기는 이 2차 함수와 여기는 이 1차 함수가 접한다 그랬다. 그치? 접한다 그랬으면 얘네들을 연립하고 뭐해? 판별식을 쓰면 돼. 자, 그럼 저기는 일반형을 가지고 오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k가 될 것이고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얘는 뭐야?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3 더하기 k는 0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 넘어가니까 k는 2. 아, 이쪽에서 k는 2가 돼요. 얘는 2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얘랑 접하는 형태니까 얘도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고 y는 x 더하기 m으로 합시다 이번에. 자, 얘도 똑같이 식을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너무 똑같아지는데 어디 보자. 이렇게 돼 있고 q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 얘 식이 바뀌지. 쏘리.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식이 바뀌죠. 얘는 전부 다 뭐에? 식이 마이너스가 붙어가면서 정리가 되겠죠. 어쩐지. 자,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고 그 y의 마이너스를 x에다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고 쟤도 똑같이 x 더하기 m 하게 되면 x가 없어지네요. x가 없어지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m은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럼 m은 얼마다? m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쭈쭈쭈 없애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얘네의 아무 좌표나 잡아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 두 직선 사이에 아무 좌표나 잡은 다음에 걔네를 뭐 하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똑같고 얘 좌표는 뭘로 잡을까? 여기는 얘 좌표는 그냥 0,2로 잡고요. 여기는 얘 좌표는 0,-3으로 잡아서 y는 x와의 거리를 구합시다. 자, y는 x와 0,2와의 거리 그리고 0,-3과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일반형으로 바꾸면 x-y는 0이 될 거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얘는 루트 2분의 곱하면 없고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니까 얘 얼마? 약분되면 루트 2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3 구합시다. 0,-3도 x-y는 0과 하게 되면 얘도 루트 2분의 0 없어지고 플러스 3이네요. 그냥 3. 그럼 얘는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거리가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럼 높이까지 구한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합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얼마야? 4 루트 2네요. 그럼 얘는 4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얘네 정리하면 얘네 싹싹싹 없어져서 4 얘네도 정리를 하면 없어지고 하면 6 둘이 더하면 10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칭이동 그림 그리고 얘네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기울기가 같은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좌표가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똑같이 되어 있다면 일단 y는 x 위에 있는 좌표이니 y는 x라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보면 좀 더 쉽고 눈으로 보기에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